전문가 평가가 4.63입니다. 이게 뭐냐면 10점 만점에서 4.63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 표가 다 말해주고 있다. 뭐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지난 2025년 6월 1일 1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매매가는 10.75%가 올랐고 전세가는 이제 7%가 상승했고 네. 사실 전세와 관련해서는 뭐 전세가의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전세 물량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특히 성남 용인, 그때 성남 용인 되게 중요한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네요. 네. 경기 남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지역들 모두 부동산 규제와 종부세의 직접적인 타깃이 된 지역들이라는 공통점에서 현 정권 정책에 대한 경고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이걸 보고서도 그 생각 못했는데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었네요. 남북 얼마나 중시하셨어요. 네. 그때 이거 다 조정 지역에 들어갔다라고. 그렇죠. 네. 성남 용인 이렇게. 예. 뭐 성남 다 들어갔고 용인 일부만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들어가서는 안 될 때인데 들어갔고 여러 가지로 뭐 부동산 매매 뭐 실거주자 모두 다 사실 피해를 봤으니까요. 예.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당 소재 주택을 그렇게 팔고자 하는 의지가 전 그 의지 자체는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대단히 이제 뭡니까?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중앙일보에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오늘 기사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앞선 변호사님의 멘트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데 한번 화면에 나갈 것 같은데요. 전문가 평가가 4.63입니다. 이게 뭐냐면 10점 만점에서 15점이 아니었군요. 예. 부동산 관련. 네. 네. 한국경제학회 100명.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회 소속이니까 주로 이제 교수님들, 학계 종사자분들이실 텐데 이분들이 10점 만점 기준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7점대 초반인가 해서 뭐 그렇게 하고 50% 이상이 긍정 평가를 해줬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평가는 이제 뭐 후한 특히 이제 뭡니까? 주가 지수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저는 당연히 부동산이 가장 낮은 점수이겠지 하고 봤더니 오늘 지적하신 내용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가장 최저점이 고용, 특히 청년 고용.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선착해온 입장에서 부동산이 당연히 최저점이겠지 하고 봤었는데 고용 그중에서도 청년 고용이 이거보다 더 낮아서 최저점. 그러니까 정확히 짚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뭐랄까요? 불만들을 그런 쏟아내는 곳이 부동산과 청년 고용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030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워낙에 여러 정보를 빠르게 입수하고 그쵸.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우리는 이제 좀 세뇌식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이성적으로 토론하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데 다 본 거예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은 부동산 공급이 줄어드네. 네네. 중소기업 그리고 모두 다 정규직 하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할 일자리가 줄어드네. 네. 그거를 계속 봐온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것이 표심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질문하신 내용과 잠깐 떨어져서 그러니까 저 약간 충격을 받은 게 이제 변호사님도 비슷한 입장이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 사실 이러한 같은 양상을 아무도 예측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20대의 분노가 어떻게 보면 상상 이상으로 분출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저는 좀 뜬금없는 소리지만 가끔 이런 뜬금없는 소리 자제해야 되는데 최근에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김혜민 기사님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로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존 로크가 그 인간지성론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 20대와 60대를 한번 비교해봐라. 혹은 20대와 50대를 비교해봐라. 이제 제가 너 있잖아 50대. 니는 무슨 일을 겪더라도 아무렇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 일을 뭐라고 할까요? 맹숭맹숭하고 어제 일과 뭐 1년 전 일, 2년 전 일 구분도 못하고 하는데 20대는 전혀 다르다. 그 차이를 이제 우리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50대 때는 시간이 나름대로 수학 법칙을 정해가지고 1년이 얼마 동안 흘러가고 10년이 어떻게 흐른데 20대 때는 어떻게 흐른다. 그 차이를 이제 로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20대한테는 모든 게 새로운 일이다.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감수성이 다 예민한데 네 50대, 60대는 다 겪었던 일이라 이걸 감수성이 아주 둔하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른바 투표지 부족 사태를 보고서도 뭐랄까요? 아이고 저 인간들 또 사고 쳤구나. 아 진짜요? 네. 50대는 그런가 보네요. 40대는 네.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요. 화나죠. 그런데 이제 너무 화가 나갖고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이게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못하게 만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저쪽에서는 개표 방송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청와대에서는 선관위 소관이야 이러고 있어요? 네. 아니 당신들 그 선택적 분노를 어떻게 인정할 거야? 네. 당신들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헤어진 거나 광주를 조금이라도 모독하는 것 같으면 그 난리가 나면서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건 모른 척 한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감히 비교하자면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50대인 제가 문제를 2로 느꼈다라면 40대는 2의 제곱, 30대는 2의 3승, 40대는 2의 4승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는 왜냐하면 소외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일자리가 없잖아요. 네. 집도 못 구하겠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과 코인에만 매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또 기득권자라는 자들은 저들은 철학도 없고 사고할 줄 모르는 탱크로 밀어버려야 될, 몽둥이로 몰아야 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기득권자인 40, 50대한테 대항을 쓴 유일한 권리가 참정권인데 그게 박살났다고. 저는 앵커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두 배는 그리고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저는 지금 올림픽 공원에 있는 20대의 모습이 맞다. 생각이 맞다. 그리고 우리가 50대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때 배워야 되는 것은 뭐 걔네들이 알고 있는 뭐 어떤 지식 이런 게 아니라 걔네들이 분노한 내용이 뭔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쭉 보고 왔는데 조금은 뭐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분 조금은 합리적이다 생각했었는데 내가 봤더니 애들 완전히 썩은 애들이다. 누가 그랬어요? 차마 말씀 못 하겠어요. 조금. 봤더니 화면에서 직접 가보진 않고 화면이라든가 이렇게 구호들을 보면 다 썩었다. 20대들 다 썩었다. 물론 마지막에 일부는 뭐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죠. 땡크로 밀어버린다. 제가 오늘 굳이 이제 부동산도 하고 싶은 이유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의 반응들, 유명, 뭐 그럴싸한 항상 부동산 내지는 경제평론 하는 사람들의 SNS들을 쭉 보면은 기조는 그거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그런 것들 이른바 박제해오진 않았는데 우리의 정책 방향은 맞다. 그런데 기득권의 저항이 심하다. 이거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욱 씨가 매불쇼에서 땡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잠깐만, 근데 누가 기득권이라는 거예요? 20, 30대가? 그렇죠. 어머나.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 저는 국민의힘을 찍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라벨링 하기보다는 민주당을 안 찍은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을 찍더라도 정말 오죽오죽 많은 고민을 했을까.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번에 뭐 특히 서울을 예를 든다라면 서울, 평택, 뭐 부산, 북갑 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을 찍었다, 한동훈을 찍었다, 유이동을 찍었다, 오세훈을 찍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은 차마 못 찍겠더라. 그런데 그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장동혁이 있어서 저 실제 그런 분들 많았거든요. 정말 민주당은 싫은데 장동혁 때문에 못 찍겠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투표장에서는 결심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지. 제가 한번 누가 기득권이라고 해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 분 예를 들어볼게요. 한 분 누구냐면 김민석 총리가 이와 같이 말했더라고요. 제가 워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국무총리 발표 직후,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일 것 같아요.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다 내지는 뭐 고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련의 산업 정책 이런 것들이 이재명 정부의 시대 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정책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부동산 정책 반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에 가 있는 사람들 기득권의 저항이다.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좀 제가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여권 내에 아주 많더라고요. 뭐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 뭐 몽둥이를 들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기득권의 저항이라는 표현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일자리도 없고 집도 없고 전월세도 구할 수 없는데 네. 그래도 내게 참정권 하나는 보장해다오라는 20, 30대를 기득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와. 그게 뭐 극우화되었다. 뭐 이런 극우화되었다. 식으로 하는데. 범죄 현장이다. 예. 그래서 짧게 한번 보면 그 표를 보면은 전문가 평가가 4.63으로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이 표가 다 말해주고 있다. 뭐 여러분들도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뭐 해석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지난 2025년 6월 1일 1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했고 그 1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매매가는 10.75%가 올랐고 전세가는 이제 7%가 상승했고 네. 사실 전세와 관련해서는 뭐 전세가의 상승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뭐 전세 물량 자체가 없어지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안 그래도 좀 이 대통령 지지도가 선거가 끝난 직후에 국정 수행 지지도가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예. 3점, 그것도 리얼미터가요. 예. 이게 이제 리얼미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행정책임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촉발된 정부 견제론이 겹쳤다. 그리고 환율 급등까지 지금도 난리도 아니에요. 네. IMF 이후 최고라고 하죠. 그렇죠.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분석했다고 하는데 만일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것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미래가 그렇게 밝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저는요. 그리고 이제 한번 다른 분들은 언급 안 하시는데 저는 항상 지난번에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때는 어떤 명목이었죠? 여하튼 전 국민에게 수십만 원을 뿌렸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지원금. 예, 코로나 지원금. 이번엔 유가 지원금, 맞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그래서 전 그때 코로나 지원금 이렇게 뿌리는 거 보고서 야 이번 선거 국민의힘은 무척이나 힘들겠다. 보나마나 민주당이 이건 압승이다. 이렇게 간다라고 봤고 제가 눈여겨봤던 거 이번에도 역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국민의힘의 선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근데 특별히 이제 언급하시는 분은 못 봤는데 저는 그래요. 이거 가장 강력한 도구일 거다. 민주당을 위한 이재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일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면 저는 무슨 해석을 해보냐면 여러 가지 뭐 소위 말하는 장동혁의 삽질 그리고 주가의 어떤 천문학적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주가 지수의 3배, 4배 상승 거기에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까지 접하게 되면 이번 선거는 하나만 하다. 뭐 15대 1로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와 같은 2중, 3중의 쿠션을 두고서도 민주당이 12대 4 그리고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상당히 집중했던 서울시장이라든가 평택 그리고 부산 북가 이런 것까지 진 거 보면은 어중간히 민주당이 삽질을 했다. 특히나 이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공소취소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의 상당히 선거 직전에 있었던 강경한 발언들, 그렇죠. 강경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정말 중도층이나 여러 중도 보수층들이 부글부글 끓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에서는 안 잡혔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프로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에 빗대 보면 우리가 어떤 팀이 제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니까 기아 타이거즈가 그래요? 네. 지금 한화가 잡아야 될 수준이 그렇죠. 얘기하는데 한화 이글스랑 했는데 한화 이글스 뭐 예를 들어 유현진이란 투수에게 노히트 노런을 당했다 하면은 이때 우리 뭐라고 하냐면
기아 타자들이 못 쳤다기 하기보다는 특히 기아 타자들은 자기들이 못 쳤다는 말 대신에 야 정말 유현진이 절묘했다. 지금 오늘 그 선거 결과를 두고서도 정말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절묘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평론가들 그리고 선거 전문가들 뭐 저도 선거 전문가를 자청하진 않았지만 이번 선거 국면에서 많은 뭐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참여하면서 예측한 내용들 특히나 여론의 향배와 관련해서는 다 틀렸거든요. 특히 서울하고 평택은 맞힌 사람 저는 없다라고 봐요. 맞습니다. 저도 틀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절묘했다. 근데 저는 냉정하게 보자라면 그러니까 기아 타자들이 왜 유현진의 투구를 못 쳤는지 이유가 뭔지는 밝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류현진이겠군요. 네. 평론가들이 왜 못 맞췄는지 내지는 국민들이 여론조사를 향해서는 본인들의 본심을 안 밝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될 부분 아닌가. 혹시 그 부분이 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보이는 게 창피해서 아닐까요? 현재 국민의힘 모습이 창피해서.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예. 그리고 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표장에서는 달라지거든요. 저도 솔직히 이 서울에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만 못 정하고 투표장에 들어간 게 여러 명이거든요. 그리고 아예 안 찍고 나온 분도 있어요. 저도 솔직히 있어요. 네. 아예 안 찍고 백지로 나온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현장에서 찍은 게 있고 한 명은 누구라고 말 안 드릴게요. 하나는 누굴 찍었는지 내가 정확히 기억도 안 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아무데나 찍었어요. 네. 그 정도라고 본다라면 정말 이게 좀 비슷한 심정의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